경비업체 1위 회사인 우리 주성식 씨로부터 재건축에 대한 법령과 절차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우리 주성식 씨의 김범석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는데요. 박수와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주로 다루는 업무 분야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 용역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소하실 거예요. 정비사업으로는 자동차 정비 정도만 들어보셨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이라는 내용은 생소하실 텐데 저희 회사가 하는 업무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재건축을 거의 처음 접하시죠. 많아야 한두 번 더 다른 동네에서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지금 하시는 한솔리 3단지 통합재건축 같은 경우는 처음 접하실 텐데 그런 재건축 사업의 행정적인 업무에서 시행착오가 없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저희 회사는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이 끝난 후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더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절차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재건축 사업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저희 재건축은 절차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절차를 하나하나씩 다 밟으셔야만 사업을 완성하실 수가 있는데 그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생략하거나 하나의 절차에서 행정적인 착오가 있으시면 또다시 복귀해서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되는 시행착오로 연결됩니다. 하나씩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되는데 정비구역이 지정되려면 안전진단을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단지는 노후연한조차도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안전진단까지 기다리시려면 한참 더 있으셔야 되겠죠. 그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이 됨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라고 해서 바로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비계획이라는 걸 별도로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특별계획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비계획이 뭐냐면 우리 땅에다가 어떤 규모의 아파트를 어떤 높이, 어떤 용적률까지 지을 수 있고 또 그거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라고 하는 기반시설을 어떤 용도로 제공을 할 건지를 정하는 단계가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 비로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지금 현행법으로는 생략이 가능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단지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분들에게 대략적인 추정 분담을 공개해 드린 다음에 조합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 조합 설립이 끝나면 바로 시공자 선정 등을 하게 됩니다. 설계자도 뽑으셔야 되고 저희와 같은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 그리고 여러 다수의 용역 업체들을 선정을 하시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시게 되죠. 그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인가라는 걸 받고 관리처분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를 하고 신축되는 아파트의 가치도 역시 측정을 해서 내가 어떤 평형의 아파트로 가게 되면 분담금을 어떻게 냅니다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정하는 단계가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이 끝나야 2주 철거를 하시게 되고 철거가 완료가 되면 비로소 공사 착공을 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단계별로 거의 1년 이상의 소요가 됩니다. 특히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에서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서울시가 얘기하고 있죠. 지금 통상적으로 5년이 걸렸던 거를 신속통합계획이다라고 해서 1년 반으로 줄여주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금 진행되는 경과를 보면 대부분 2년 내지 2년 반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계신 신도시 특별법은 그거를 좀 더 단축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더 단축될 수 있겠죠.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계략적인 분담금을 산정을 해서 조합 설립 동의를 받는데 그동안 기간을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약 1.5년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또 시공자를 뽑는다고
하면 서로 광고하고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바로 투표를 해서 뽑으면 그만이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관련된 절차를 준비하고 이행하는 데만 해도 1년이 걸립니다. 시공사들 뽑는 거 하나만도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또 건축 심의라는 것도 진행을 하셔야 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위해서 관련 부서의 협의 등을 거친 다음에 인가까지 받는 데는 통상 1.5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또 관리 처분이 금방 되느냐? 관리 처분을 하려면 사업 시행 인가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살고 계신 아파트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또 신축되는 아파트에 대한 가치도 추정을 하게 되죠. 그 값이 다 결정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몇 평형을 가실 겁니까? 라는 거를 다 신청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그 절차를 통해서 관리처분 총회라는 걸로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일한 다음에 인가를 받게 되는데 그 기간도 약 1년 정도가 소요되죠. 그리고 이주하고 철거하는데도 1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철거가 끝나야 착공을 하시게 되는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기존의 재건축처럼 35층 아파트는 생각이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50층 이상의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실 텐데 층수가 높은 만큼 공사 기간이 더 걸리겠죠. 지금 35층 기준으로도 뭐 레미콘 타설 시간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약 42개월 정도의 공기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층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 기간도 더 늘어날 텐데 그 기간이 끝나서 준공이 되면 비로소 입주를 하시고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조합은 각종 비용들을 다 정산하고 여러분들한테 환급 또는 청구를 한 후에 해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조합 설립부터 여러분들이 입주하실 때까지는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기간이 늘어나기는 되게 쉽습니다. 줄이기는 어려워요.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여러분들 참여입니다. 동의가 빨리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참여 의사가 확실히 모아져야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적으로 그 기간이 늘어나겠죠. 또 한 가지는 정책의 편승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왕이면 다른 단지보다 더 높게 그리고 더 많이 지어서 사업성을 최대한 찾아내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사실 실질적인 욕심입니다. 근데 그 욕심이 인허가청의 정책 방향하고 틀리면 그거를 헤쳐나가는 기간이 그만큼 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욕심 하에서 인허가청의 정책 방향하고 부합하는 내용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찾아감으로써 지금 보여드리는 저 일정들을 단축시킬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의 욕심만 내세우고 또 다른 사람의 이익에 대해서 내가 또 반대하고 이런 게 엇갈리다 보면 기간은 한없이 늘어납니다. 그런 점들을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고 또 지금까지 여기 3개 단지에서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공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아마 어떤 동의서를 내십시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는 뭘까요? 나 몇 평 갈 수 있어요? 우리 2주 언제 나가요? 이 얘기가 지금부터 나와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 빨리 여러분이 이런 절차를 모르시고 집행부에 대해서 그런 절차에 대한 요구를 빨리 하시면 하실수록 일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어지고 여러분들은 또 집행부를 또 불신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가 앞으로 꾸준히 진행돼야만 여러분들이 입주를 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여러분들도 인내하실 수가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의 설득을 통해서 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절차가 진행된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인지를 해주시되 실질적으로 절차가 실제 개시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이 돼야만 이런 절차가 앞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안이 되어 있죠. 앞서 축사로 국회의원님들까지 오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올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돼야만 비로소 여러분들은 통합재건축으로 갈 것인지 단일재건축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제안이 되겠죠. 근데 물론 신도시 특별법은 통합재건축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은 아까 국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블록을 잘게 쪼개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가 너무 커서 한 변의 길이가 200m가 넘어서게 되면 그거를 도로든 공공보행 통로 등을 통해서 잘게 자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리면 잘릴수록 여러분들이 같이 개선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 잘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슈퍼블럭처럼 여러 단지를 통합해서 가는 재건축 사업이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기본 방침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기본 방침 하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 수립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은 개별적인 정비구역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기본 방침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야 되는 기본 계획을 병행해서 수립하도록 지금 내부적인 조율이 되고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기본 방침이라는 것은 사실상 선도지구 지정의 조건 등을 국토교통부에서 제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선도지구를 지정받기 위한 동의서 90% 목표를 달성을 하려고 열심히 동의를 받고 있으시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서 선도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해당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여러분들을 선도지구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선도지구 지정이 되면 순차적으로 개발이 진행된다는 말씀도 들으셨겠지만, 여러분들은 아까 보셨던 절차를 바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을 이제 찾으시게 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넘겨보시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다 들으셨을 겁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시켜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성을 좀 더 높여서 동참의 조건을 부여해드리겠다라고 해서 용적률까지도 올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역과 지하철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복합시설이 같이 개발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수 상향시켜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를 통합해서 심의를 해주면서 그 인허가에 따라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 대책도 같이 지원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특별법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대한 내용이 올해 초부터 발표되고 나서 금년 안에 제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만큼 빨리 진행되고 있는 법안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소위원회라든가 본회의에 대한 절차가 남아있다는 건 앞서서 한번 들으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시행하고자 하시는 그 통합재건축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이미 통합재건축에 대해서는 신도시 특별법이 없는 지금 현재로서도 여러 단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하는 아리파 아파트죠. 거기도 사실상 신반포 2차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한 건데, 신반포 1차 단지 외에 20동, 21동의 별도동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는 사업 시행 인가까지 끝내놓고 나머지 두 동이 우리도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를 변경하면서까지 그 동을 통합해서 다시 재건축을 시행을 하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강동구에 있는 천호 4구역 같은 경우도 기존의 코롱 아파트와 현대 아파트 두 개 단지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묶어서 통합적으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반포의 장원 IC 옆에 보시면 지금 GS에서 한참 골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지가 있는데 신반포 4지구입니다. 신반포 4지구는 총 7개 단지를 통합해서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5개 단지로 시작을 했다가 거기서 제외된 다른 단지들이 우리 구역도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인간청의 서초구청에서도 봤을 때 잘게 쪼개진 단지들만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도시계획적으로 볼품없어진다라고 해서 다시 정비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7개 단지를 통합해서 재건축을 한 사례입니다. 한 번 더 넘겨보시면 압구정 같은 경우는 지금 총 6개 블록으로 나눠서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압구정 특별구역 전체가 다 여러 단지들을 통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압구정 특별구역 3단지 같은 경우는, 3구역 같은 경우는 총 15개 단지를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개 단지들을 통합한 사례들 중에 가장 많은 단지가 포함된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15개 단지를 통합해서 하고 있는 게 압구정 특별구역 3이고 또 개포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6단지와 7단지도 통합해서 현재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택지개발 계획에 따르면 개포주공 6단지와 7단지 외에 5단지도 같이 3개 단지를 통합해서 재건축을 하라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5단지만 별도로 동의를 먼저 받아서 진행이 되는 바람에 남은 6단지와 7단지만 2개 단지를 통합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압구정 특별계획구역부터 신광포 상차원, 단포 경남아파트 통합 사례, 그리고 개포동의 경남아파트 우성상차, 현대일차 아파트의 통합 사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는 단지 구성도 그만큼 수월해지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은 현재 단지에서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 단지 안에 수영장을 넣었으면 좋겠다, 골프 연습장을 넣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들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그 커뮤니티 시설을 좀 더 크게, 좀 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통합재건축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통합재건축을 하다 보면 가장 큰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옆 단지보다 대지 지분이 더 많은데 내가 저 아파트랑 하면서 내 대지 지분을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내 아파트가 보다 더 좋은 조망을 갖고 있는데 내가 저 뒤에 있는 단지랑 통합함으로 인해서 내가 불편한 자리로 입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하고 계시죠. 하지만 통합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실제 신축되는 아파트에 늘어나는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옆 단지보다 대지분이 더 많았다, 적었다라는 것은 금액으로 다 평가를 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단지보다 더 좋은 조망권을 가지고 있으셨다, 아니면 나는 더 불편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도 역시 관리처분 단계에서 여러분들의 평가액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평가액으로 다 받으신 그 금액을 가지고 내가 신축되는 아파트를 어디로 갈 것인지 역시도 기존에 앞에 살았던 사람들은 앞에서 배정해달라, 아니면 무작위로 다 섞어서 배정하자, 이런 배정 계획 수립하는 것도 역시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축 세대를 기존보다 약 1.5배 이상을 더 신축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기존에 1층 살기 싫은 사람들은 1층이 아닌 5층부터 우리 조합원들은 갑시다, 노란층만 갑시다, 아니면 남양 위주로만 갑시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선택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시행 계획인가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허가를 받으시고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눠 가시게 되는 거라서 통합재건축하는 단지마다 그런 다툼은 초기에 다 있었습니다. 어디는 800세대 규모였고 어디는 70세대 단지가 통합되면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아파트의 값을 뺏기는 거 아니냐라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통합재건축에 다 만족을 하고 관리처분 계획으로서 그런 의견들이 다 불식되고 있다는 걸 사례로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지 한 장만 더 넘겨봐 주시면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도대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신뢰를 하지 못하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가 여러분들이 다 부정하실 수도 있겠죠.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는 여러분들의 행정적인 업무를 대행해드리는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이고요.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서울시만 하더라도 약 160여 개의 업체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약 300개 정도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회사가 가장 여러분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보시는 것처럼 준공인가 실적 그리고 업무 수행 실적이 1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처음 시작부터 입주해서 해산 청산할 때까지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 10년이 넘는 사업을
저희는 26건을 진행을 해봤어요. 그 중고관료 신청만큼은 저희가 대한민국에 있는 정비사업 전문관료 업체 중에는 가장 많은 실적을 갖고 있고요. 또 재건축을 하시고자 하시죠, 여러분들. 사업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뭐 리모델링 사업도 있겠고, 뭐 요즘 나오고 있는 소규모 재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공동주택을 부시고 새로이 공동주택을 짓는 재건축 사업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저희 회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실적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실적을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 바탕이 되는 부분이 저희가 경영 상태도 A0, 신용평가 등급이 A0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전문 중소업체 중에 A 등급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저희가 유일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저희가 실적이라든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드리고자 오늘 앞에서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상 여러분들과 저희가 파트너 관계가 되려면 저희는 앞으로 3년 내지 5년 후에나 여러분들이 저희를 선정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의 기간이 실수 없이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통합재건준비위원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서비스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통합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응원드리면서 이만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